포인트에는 새로 만남에 의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저도 26년 전에 저희 와이프랑 만나서 이제 가슴이 뛰고 터닝이 돼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혼의 대가로 세 딸을 현재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채 셋을 갖게 되는 부채 아빠가 됐어요. 잘 몰랐어요. 그 결과가 뭔지를 몰랐는데 한 명당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들 때까지 키우는데 약 3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딸을 지금 키우는데 한 명을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시키는 거기까지 왔어요. 3억 5천까지는 안 들었지만 하여튼 걔가 자라서 우유값서부터 옷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소비를 했어요. 아까 홍진영 사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싫든 좋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하는 한. 근데 그 소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소비를 현명하게 할래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 어떻게? 유통 단계에 비싸게 된 거를 우리는 슈퍼나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가 곧 지출이라는 거예요. 지출은 부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부작을 갖다가 좀 공부하게 됐어요. A사, 아메이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부터 기요사키 책서부터 부자 관련된 투자 가이드 된 워런 버핏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저는 건축학도예요. 공돌이에요. 쉽게 해서. 공돌이가 어떻게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24년 전에. 그것이 아마 오늘 얘기하는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애터미를 아까 홍진영 사장은 이러이러하니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선택하세요라고 그래요. 근데 선택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좋은 물건 싸게 사는데 슈퍼 가지 말고 내 쇼핑몰을 분양받아서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라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뭐 바보로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침팬치지. 전혀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걸 주는데도 못 알아먹어.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커스를 읽게 두시면 돼요. 사업을 하라는 얘기면 거절할 수 있어요. 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죠? 다단계 취향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것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홍진영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 얘기를 했어요? 싸게 사는 쇼핑몰 그냥 들어가서 그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애터미가 100조 기업이 간다라고 믿는 분. 네. 근데 아직 모르겠어 지금 잘.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 오셔서 한 서너 달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약간 허황된 소리도 오고 뻥처럼 들려요. 그렇잖아요. 역사상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없어요?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다단계 회사가 뭐 100조를 가고 뭐 500조를 간다 이런 꿈 자체를 꾸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그런데 애터미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한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 아마존을 창업할 때 제프 베조스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창업하려는데 좀 돈 좀 투자해라. 에? 그래서 10억 정도를 모아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40명한테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투자하라고. 에?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은 거야. 무슨 인터넷 상거래 그런 거 없어. 40명 정도 했는데 한 30 몇 명은 거절했대요. 7, 8명이 흔쾌히 그냥 버린 듯이 5천이든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지금 아마존이 기업 가치가 760조 정도 됩니다.
1억을 투자했던 사람이 배당이 3조에서 5조를 받았어요. 그 선택을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어? 왜? 고정관념이 다단계 나쁜 거야 이것들이 딱 들어가 있고, 애터미 과거에 했던 그 과거의 관점에서 보니까 애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고 오늘 던진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오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호모사피엔스 핸드폰을 내 신체 일부처럼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이미 42억 명이 넘었어요. 앞으로 조만간 10년 내로 어떻게? 60억 인구까지 갑니다. 아마존 정글에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 희한해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그런데 가장 후퇴된 그 지역도 아마존, 가장 첨단으로 가는 것도 아마존. 근데 실제 지역에 오프라인에서 아마존은 가장 낙후됐는데 모바일 가상 아마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컨셉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인다니까? 너무 앞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 7월이 되면 그 컨셉을 이길 수 있는 형체가 보이게 돼요. 그게 애터미의 아자몰이에요. 형체가 보인다고. 그 전까지 안 보여. 다단계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 걸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못 알아먹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시장이 커져. 그리고 애터미원은 1300만 번을 넘었어요. 여러분 이제 신규 등록을 하려면 1350몇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코드가 살아있는 10년 동안 코드가 그래도 계속 유지돼서 살아있는 코드는요 550만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700만 명은 어떻게? 그걸 애터미의 뒤질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두 가지 랜드가 있는데 한쪽은 살아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맞춰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에버랜드가 있고 애터미 그거를 뭐야 다단계하고 어떻게 좀 하다가 그만둔 750만 명의 뒤질랜드 과거 애터미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550만 명 중에서도 약 제가 볼 때는 개념을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의 개념에 앞서간 아마존 다음에 알리바바의 다음 유통의 모델로서 인식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000명도 안 돼요. 아니 더 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000명의 운명은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다단계로만 인식돼서 아직도 배달의 민족으로 물건만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올수록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정도가 곧 뒤질랜드로 갈 예비 명단이 또 300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인도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보다 이미 호모사피엔스화된 국가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보다. 중국 같은 데가 어떻게 해요? 이미 QR코드로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게끔 돼 있고요. 이런 어떤 직거래 시장과 택배 기능이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맞춰서 이게 환경이 더 많이 변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애터미를 안 했을 때의 내 지금 현실과 앞으로 찾아올 그 다음에 애터미를 했을 때와 이것을 두 가지 구분해서 현재 지금 돌아다니는 지금 많은 어떤 얘기들 중에 제가 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학자 관련된 분들 또 기타 등등의 왜 자꾸 뭔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뭔가 자꾸
붙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바라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같이 넘어서 생존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애터미의 플랫폼 지주의 공동 지주로서 부자가 되는 어떤 길은 어떻게 가는지 그걸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를 제가 보는 시각이지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약 한 40몇 시간 정도를 대학 교수들 하는 강의, 최근에 있는 경제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들 서칭을 쭉 다 하면서 한번 모아봤어요. 과연 세계 경제 위기가 곧 올 것인가?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가 특집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에 화두를 던질게요. 거기에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여파가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를. 이미 시작됐다고 그래요. 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알아보자 이게야. 그러려면 한 20년 전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1997년도에 어떻게? IMF가 왔죠. 만약에 IMF가 올 때 IMF가 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그 준비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거예요. 자, 경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폭등했죠. 그러면 경제 위기 오기 전에 달러 사는 사람은 경제 위기 오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미래를 알고 예측해서 준비하면 돈은 못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잃어버릴 거를 지킬 수는 있다라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고 버틸 방법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의 기반들이 무너져요. IMF 때 무너지듯이. 그러면 조금 귀담아서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얘기 듣고 집 팔았으니까 책임져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보는 관점을 그냥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실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끝에 가서는요 애터미 하라는 얘기예요. 자, 외환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외국 자본의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의 헐값에 거의 매각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에서 2008년도에 이때도 저는 외환위기 때 이걸 준비 못해서 32평 송파에 있던 집 날려먹으면서 지하 단칸방으로 갔고요. 그리고 재기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돈을 벌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좀 막대한 돈을 법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을 10년 주기로 오는 이거를 또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2009년도, 2010년도는요. 제가 거의 매일 소주 3병씩 먹으면서 왜 준비를 못했을까? IMF 때도 그렇게 당해놓고 또 준비를 못해가지고 내가 할까? 맨날 소주 2병, 3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화병에. 예? 그리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노숙자 신세까지 가게 됩니다. 2011년도에. 이만큼 미래에 대한 것들의 예측의 준비는 대비하는 만큼 나쁘지 않아요. 좀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 공격적이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막 새로 사거나 이런 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근데 멀쩡히 있던 집을 막 팔거나 이러지 말라고. 자기가 살 집은 어떻게 있어야 되니까 기반이. 그렇지만 확장해서 뭔가 일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을 충고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요 지금 아직도 100억 자산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충고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국가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를 안 했을 때 치료해야 될 대가, 오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서 최근에 이런 게 올 때는요, 지진이 오기 전에 먼저 여진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어떻게? 와! 뭔가 신호를 보내. 예? 그 신호가 뭐냐면, 일단 주식이 슬슬 폭락합니다. 주식이 폭락한다는 건 뭐예요?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어떤 성격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철학을 조금 공부할 필요 있어요. 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 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불안을 회피해요. 불안하면요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딱 쏘면요 돈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주식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불안을 싫어한다. 그리고 돈은 자기가 생물체처럼 움직이는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돈은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 포노사피엔스 얘기가 그겁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오면 자본이 대이동을 포노사피엔스에 관련된 업종을 하는 쪽으로 이동된다. 아까 증거 보였죠? 세계 1대 기업부터 10대 기업의 7, 8개가 다 어떻게? 포노사피엔스 관련된 플랫폼 기업으로 5,700조가 몰렸다. 그럼 몰렸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몰렸으면 한쪽은 구멍 났다. 이렇게 인식을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조업들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공병호 박사는요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15년 내에 망한다고 아예 공표를 해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드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요 내연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번네트 열면요 배터리만 하나 있어. 우리 옛날에 자동차 있잖아요. 모델 자동차 조그만 거 장난감. 뭐예요? 건전지 배터리 넣으면 쭉 가잖아요. 차가 다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라인이 뭔가 내연기관에 300만 개의 부품 조립을 하는 인구가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 차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야. 노동 시장 구조가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줄어. 매출은 줄는데 어떻게? 사람은 남아. 근데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네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나가라고 그래. 서로. 그리고 어쩌지 망가질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야. 이게 매출이 생산량이 줄면 인구가 노동도 줄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귀족 노동자들이 단단하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꽉 잡고 있어. 자기 살을 도려낸다 안 도려낸다? 못 도려낸다. 이게 공병호 박사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구조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우리는 놓쳤다. 만들어도 어떻게? 딴 데 가서 만드는 거야. 해외 가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도 어떻게? 딴 데 가서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연기관 차는 살려고 하는 데가 없어. 이게 변화예요. 이렇게 자본은 스스로 생명체처럼 움직여 다닌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자본의 대이동이에요.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중국이 왜 오늘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 중국이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상당 부분 영향력 미치는 15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웨이라고 하는 통신 장비 업체, 스마트폰 업체의 약진에 있어요. 그럼 이 약진은 미국한테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 역학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로 중국이 넘어갔을 때 플랫폼의 속도 자체, 우리의 선택이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자율적으로 까딱까딱 하는 이것이 어떻게? 구매 패턴을 완벽하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패턴을. 결국은 그런 어떤 이 변화 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벌써 딱 이렇게 파동이 와요. 주가가 돈이 빠지고 있고요. 그죠? 소비자 평균 평균 성향이 내려가고 있고요. 원유값이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원유값이 두바이유가 2년 반 전에 얼마였냐면 24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24달러까지. 근데 지금 70달러 넘었어요. 거의 3배가 올랐어. 자, 그러면 우리가 2달 전만 해도 1300 얼마에 우리는 기름을 넣습니다. 2달 전만 해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름 넣어보세요. 얼마인가? 1500 뒷자리에요. 곧 2000원대까지도 오른다. 그러면 차량을 갖고 다니는 게 몹시 힘들어져요.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불편한 시대가 와버려. 결국은 미래의 우버와 같은 그런 택시 시스템, 쉐어카를 할 수 있는 쉐어 시스템이 어떻게? 욕구가 창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차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요. 돈 벌어요. 근데 그러려면 차를 엄청 기본적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없다. 일본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슈퍼에 가면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갖다 써요. 응? 그리고 여기서 가맹점 저쪽에다 갖다 놔요. 그럼 거기서 또 필요한 사람이 타고 또 일로 갖다 놔요. 이런 시스템을 벌써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슈퍼에서 차를 사요. 슈퍼에서 차를 대여한다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겠죠?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니까? 어? 소유가 불편한 시대로 간다고요. 소유의 종말 시대가 와요. 8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80달러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옛날 같으면 미국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산유국들을. 두들겨 팼거든요. 근데 놔둬. 왜냐?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를 갖다가 앞으로 500년 동안 석유를 안 쓰면서도 그 셰일가스라고 하는 걸 개발해가지고요. 완벽하게 자원 어떻게? 자주국이 됐어. 그러니까 석유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어? 왜? 놔두면 다른 데는 경쟁력이 약화돼. 그 석유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 쓰는 것이 싸졌다고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그 부분이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의 어떤 안정적 시스템에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끔 지금 변하고 있어요. 고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저비용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감 있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달러로 자꾸 몰려요. 달러가 지금 1200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IMF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IMF 터졌을 때 터지자마자 1400까지 올랐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어떻게? 2000까지 갔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기본으로 보는 게 만약에 사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1450까지는 순식간에 간다. 그래서 조금 아는 부자들은요, 지금 달러를 다 사놓고 있어요. 금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려놨잖아요. 그죠? 우린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불안한 데보다 안정화되어 있는 데가 더 이자가 높아. 유럽이라면 돈 어디다가 옮기겠어요? 이자가 덜 주고 불안한데 장사가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겨놓은 롱기놨겠어요? 장사 잘 됐는데 이자 더 주는 데다가 맡기겠어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자본이 한국에서 돈 빠져나와서 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빼나가고 있어요. 슬슬. 이게 지금 벌써 민물 작업이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산 지수도 감소되고 설비 지수 감소되고요. 건설 투자 감소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왜? 이제 져봤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안 팔더라도요. 집은 사지 마세요. 제발. 큰일 납니다. 아이고 또 이 얘기했다가 또 요 얘기는 발언해. 하여튼 지금 이래요. 지금 성장률 떨어지고 제조업 내려가고 가계빚은 거꾸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네? 개인 부채 가계빚이 1,500조를 넘었어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 빚, 네? 그게 또 700조예요. 둘이 합치면 어떻게? 2,200조가 가계부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가상으로 처분했을 때 소득이 1,400조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800조 원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원리금 상환을 받는 겁니다. 가만 놔두다가는 원금 띄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만 맞지 말고 원금도 같이 갚아라. 지금 빨리 땡기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째려보니까 제가 자, 이 우리나라 이제 유가가 오를 때 걸프전 올 때 이라크 전쟁 될 때 중국 그때 금융위기 올 때 널뛰기 했거든요. 지금 그 지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 데이터들이. 그럼 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닐 땐 어떻게 연기나는 게 바로 중국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들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트럼프하고 우리 트럼프 카드이신 이분이 이 배팅을 좋아하시나 봐. 이게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누가 안게 되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를 우린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야 돼. 예? 근데 이 재미난 것이 왜 발달이 되냐? 1976년도에 이제 여기 모태똥을 뒤로 받고 이게 등샤오평이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대약진 운동하면서 새총으로 막 다 새를 잡아버리니까 병충해가 늘어나가지고 농사가 다 망쳤어. 그래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어버린 거야. 얘네들은 스케일이 커요. 중국은. 굶어 죽는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75년대 4천만 명이 굶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개판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등소평이가 나와서 얘기한 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따지지 말고 먹고 살자. 그래서 흑묘, 백묘 이론이 나온 거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색깔 따지지 말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우린 필요하다. 개방하자. 그래가지고 개방 정책을 쓰면서 미국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화해 부득이를 해서 어떻게 바닷가 근처에 4군데에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막 살아나면서 혼자 일당 독재하는 어떤 체제에서요. 7명이 공동 그거 하는 7인 체제로
이제 바꾸면서 장점인한테 넘겼고 장점인도 후진타워한테 넘겼고 후진타워도 어떻게? 시진핑에 넘겼어. 근데 시진핑이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좀 장기 집권하고 싶어해. 이 꿈을 꾼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장기 집권하려면 국민들한테 뭔가 막 보여줘야 되니 비전을. 그 비전 보여준 게 중버멍, 중국몽이에요. 중국이 진짜 드림, 꿈꾸는 나라다. 이걸 갖다가 계획을 잡고 진짜 멋진 계획들을 잘 잡았어요. 근데 멋진 계획은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등소평이 제발 향후에 우리 지도자들은 내가 유언컨대 100년간 미국하고 맞짱 뜨지 말아라고 유언을 남겼어. 두세 대까지는 잘 갔어. 이제 시진핑이가 딱 보니까 할만하거든. 어? 그래가지고 미국을 이제 야망을 구체화하면서 어떻게 됐냐? GDP가 2017년에 이제 6조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2025년에 역전한 다음에 완벽하게 2030년 정도 되면 세계 초인류 1등 경제대국을 목표로 해서 육성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거대 사업을 제시합니다. 다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를 해상과 육상을 아우를 수 있는 1대1로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게 어떻게? 고속철도의 공사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최근 10년 동안 900조 원을 쓰면서 어떻게? 철도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예? 근데 1년 매출이 54조 원이에요. 근데 은행 이자가 60조 원이야. 난리 났어. 인건비 빼고도 이자만 60조 원이야. 일을 엄청나게 벌려놨다니까. 어? 거기에 이 구역구역에다가 자원 외교를 했어요. 이 자원 외교에 돈을 어마어마하게다가 투자를 해놨네. 근데 그렇게 받아먹었던 자원 외교했던 그 나라들이 뭘 써줬을 거 아니에요. 개발권을. 돈이 없으니까 자원 개발권을 줬다고. 이제 그건 이따 얘기를 해. 이런 어떤 꿈이 미국으로 볼 때는 몹시 기분이 나쁜 거야.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지켜봤던 거야. 그러는 사이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돈이 국가개발은행서부터 여러 가지 개발동사무에 주는 돈 해서 막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서 지출이 된 거예요. 지출. 그래서 빚의 만리장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도시에 현대화를 하라고 개량주택을 다 짓게 해버렸어. 지방정부부. 지금 안 팔린 채만 6천만 채야. 하여튼 중국은 죽어도 4천만 명 한꺼번에 죽고 집도 어떻게 우리나라 통째로 이동해도 부실 채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빚이 16조 위엔이었는데 2,600조였는데 1년 만에 6,500조 원이야. 몇 조 원이 늘은 거예요? 4,000조가 늘었어. 1년에. 부채가 눈덩어리같이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간 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가는 거 들리세요? 우리 IMF 때 한보, 부실 그죠? 가면 막 빌려주니까. 그냥 막 빌려줬잖아요. 끝발인 사람 가면 어떻게? 담보로 막 빌려주는 거야. 응? 지금 그 사태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거를 미국이 지켜보고 있었다. 쭉. 언제쯤 이걸 한번 할까? 거기에 중국은 경제성장률 12%였던 2010년도, 그쵸? 얼마 전이에요. 12% 성장하던 것이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6.5%. 무역전쟁 오늘 끝나게 되면 5%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섭게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내려가고 같이 어떻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여파를 우리는 그대로 받을 건데 바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래프하고 쌍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기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존도가 이제 그만큼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는 의존도가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돼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느 쪽이 이기건 지금 간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경제 쓰나미를 우리는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58년을 살면서 별별 일을 다 당해봤지만 별별 방법의 수를 다 동원해보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믹밖에는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서 들으세요. 이거 너무 확대하면 안 되고요. 재미난 거예요. 뭐냐? 왜 미국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거꾸로 여러분들이 트럼프든 오바마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음으로 보세요. 대중국화 무역을 연 다음에 이제 20년 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흑자? 그런데 어떻게? 아니 적자죠. 중국이 흑자를 낸 거고 미국이 적자를 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거덜나게 생겼거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국심에 의한 거가 말이 맞더라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점점 가면 자기네들 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네? 이걸 불공정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세를 10%에서 25%를 팍 매겨버려서 이걸 저지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제조업 그 부분을 지금 뒤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하여튼 전 세계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자원외교를 하면서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썼는데 어떻게? 문제는 나라가 그렇게 안정화되지 않는 나라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놨다고. 근데 민중봉기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몰아내버렸어.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야.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난 거야. 제주 강국을 위해서 제조 원료를 갖다 전 세계에다가 쭉 자원외교를 해서 받아놨는데 그 나라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국민이 뒤져버린 나라가 자꾸 생기는 거야. 큰일 났어. 이게. 응? 미국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 뭐 이런 거 자세한 것들은 안 해도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25% 관세 매기는 데까지 왔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요 다음은 어떨 건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네? 어떨까? 요 다음은 바로 미국 증시가 거꾸로 저 무역 전쟁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3,000에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저기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 냄새들은. 누가 이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요. 다른 건 반대해도 트럼프 경제정책은 그냥 놔둬. 왜? 이걸 막았다가 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국민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내년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아슬아슬하게 진짜 말도 안 되게끔 역전돼서 됐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할까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을까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으면 봐라, 나 대통령 됐더니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잖아. 그 전리품이 뭐예요? 중국을 혼냈다. 이걸. 그리고 그것을 개방 경제를 압박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 자본의 금융이 중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내년 3월 달까지 대상륙 작전이 기획됐다라는 거예요. 썰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또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 이 작전명이 뭐냐? 양털 깎기 작전입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쓰는 생필품을 물가를 안정화시키면서 저가의 수입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제조 생산 공정의 나라를 중국의 약진을 봐준 거예요. 계속 생산하게끔 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된 거예요. 한 10몇 년간. 저가 물건을 충분히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안정화됐어야지. 어느 정도. 경제도. 근데 너무 적자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적자 나는 거하고요. 중국이 적자 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적자 나도요. 기축동화, 전 세계 화폐, 무역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달러로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 나라는 찍어내. 미국은. 근데 중국은 결제하려고 하면 위안화 찍어서 주려면 안 돼.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한 거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조만간 달러가 바닥이 나요. 이렇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IMF처럼. 태국의 IMF처럼. 뭐냐? 우리나라도 한 50년 키워놓은 거야. 원조해주면서 잘 키웠잖아. 네? 그리고 이제 양털깎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싹 베껴가지고 어떻게 금융시장 개방하라. 지적재산권 보호한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을 하나하나 자기 나라 자본으로 인수하는 그래서 세계 패권, 금융을 장악한 그 미국의 이런 어떤 패턴들이 드디어 중국도 이제 양털깎기의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왜? 부실하니까. 어쨌든 그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부실을.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타겟팅을 잡으려고 하는데 전리품 중에 가장 전리품이 뭘까? 미국이 판단 안 했을까요?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화웨이라고 하는 업체가 바로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성장됐던 가장 특혜를 받았던 제조회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기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먹으면 짭짤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웨이에 있는 딸, 그걸 캐나다에 있던 사람을 딸, 회장의 딸을 딱 잡아서 구속시키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갖고, 이 화웨이는 또 이 출신이 뭐냐면 인민해방군에 들어갔던 사람이 공산당에 입당해서 전역한 다음에 전자업체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정부 자본을 받아서 어떻게 만든 거야.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육성산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년 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LG전자, 소니, 아까 이렇게 노키아로 이렇게 돼 있었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누구로 했어요? 애플, 삼성, 화웨이, 오포, 비보. 다 중국계 기업이 전 세계 생산기지가 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포노사피엔스를 아프리카까지 저가 핸드폰으로서 공략하면서 다 들고 다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직책저작권 걸지 않았어. 근데 이제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부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못 팔면. 응? 어마어마하게 매출해서 이제 100조를 넘어섰는데 이제 양털깎이 들어간 거예요. 라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참고만 하세요. 예?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가 문제가 된 거예요. 통신 장비. 이 통신 장비를 애플이나 구글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최대 통신 장비가 화웨이야. 이걸 목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한 대신 우리나라도 LG하고 지금 삼성한테 화웨이랑 거래하지 마라. 5G 거 손 떼라. 걔네들하고는. 원래는 5G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세계화 모델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걸 제동을 건 거야. 5 시장에서의 패권을 어떻게 해요? 스톱시킨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포노사피엔스의 신문명 교체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 왜?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레마뇽 뭐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어떻게?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진화되는데 계속 호모사피엔스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뇌를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을 보고 경제적인 기본 지식으로 보면 이제 뉴스가 들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일 거라고 해요. 오늘 이후부터는. 안 그래요? 좀 많이 너무 어렵나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째려보니까 제가 왜 트럼프가 화웨이만 콕 찍어가지고 때리냐. 예? 이런 것들이 역학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둘이 합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왜? 계속 가다가는 세계 경제가 파탄날 거 양쪽 다 모르지 않죠. 예? 계속 갔다가는 또 어떻게? 시진핑도 자기 어떤 그 정권 자체에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적당히 둘은 트럼프도 대선에 이길 수 있는 명목이나 이런 모양새 딱 갖추고 화해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는 새우등 터진다. 지금 LG도 이거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말라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비상대책회의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저께 난리가 났다니까. 삼성도 미국 말 듣자니 그렇고 이거 안 듣자니 그렇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그래서 투자 동결해요. 눈치 보기.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 시대. 에? 우린 더 어려집니다. 더. 얘네들은 선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좋은 물건 싸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고 중국의 포노사피엔스 인구는 점점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죠? 그 시장들은 더 확장되고 있다. 소비시장. 애터미는 건설건기 그런 다른 거 관계없이 어떻게 생필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약간 사회적 혼란이 있으니까 지금 본사에서도 약간 좀 미루는 것 같아.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로 오픈 시기를 좀 늘려놨어요. 네? 좀 안정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향방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선택은 뭐냐? 바로 베트남에 집중해야 된다. 왜? 베트남은 8월 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노종구 단장님이 어떻게? 아까 비상대책회의 하고 어떻게 빨리 중국 오픈하기 전에 베트남을 확실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리더들끼리 협력해서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베트남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어디 있어요? 대만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고요. 그 이웃과에 말레이시아 있고요. 화교권을 공략하는 거야. 화교권을 같이. 베트남을 나가면서 같이 화교권을. 그리고 진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동시에 중국으로 가는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우는 리더하고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멋있어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 맞죠? 우리 노정구 단장님한테 박수. 멋진 일. 몸이 아프신데도 그냥 계속 고민하시는 거야. 이미 연봉 10억 정도 가까우면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 왜 안 쉬어? 같이 부자 되고 싶으니까. 회장님이 우리 서민한테 기회를 하나 줘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10년을 달려오면서 10년간 참았다고 그러잖아. 10년간 뭐라고 해서 아자모를 가슴에 품었는데 하고 싶은데 때가 안 오니까 이거를 기다리라고.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드디어 이제 7월 달에 아자몰이 열리면서 정말 플랫폼의 그 다음 넥스트 허브 비즈니스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동 주주가 되는 진짜 멋진 자본주의 시스템, 대중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활짝 열리는 거.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같이 동업자가 되셔야 돼. 그 선택에 하는 아까 홍진호 사장이 그런 새로운 아자몰로 열리는 아마존의 미래에 미리 20년 전에 투자하는 알리바바의 미리 20년 전에 투자하는 주주총회 여러분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시스템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집편이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인 왕자의 게임에 돌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왕자의 게임 같은 거 뭐 워낙 사업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시청한 게 이 왕자의 게임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가 끝나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7개 왕들이 서로 요 왕자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1편서부터 어떻게? 지금 8부작까지 해가지고 한 회당 170억을 들이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한 편들을 만들어요. 한 편이. 그게 80편이야, 80편. 네? 어마어마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첫 편에 Winter is coming. 겨울이 몰려와. 추운 겨울이 몰려온대요. 추운 겨울이 몰려오면 평상시 때 늑대들이 혼자 다녀도 얼어 죽지 않는데 아주 혹독한 참혹한 겨울이 몰려오면 혼자 잘났다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늑대는, 무리를 벗어난 늑대는 새벽이 오기 전에 얼어 죽고, 힘이 없지만 양들은 뭉쳐서 서로 온기를 갖다가 나누는 그 양떼들, 또 서로 뭉쳐서 있는 늑대들은 새벽 빛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준비하라는 얘기들이에요. 거기에 바로 여기 백귀들이, 죽은 자가 살아서 안 죽어 얘네들. 지금 경제 쓰나미가 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현명하게 정치인들이 두 번의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고 세 번째 이런 조짐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비하는 것만 믿다가는 안 되니까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추운 겨울이 오면 얼어 죽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전 그 준비가 애터미의 플랫폼의 지주가 돼서 알리는 일. 저는 안정권에 와 있어요. 여러분은요. 안정권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죽을 수 있는 우리 연약한 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제공해서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도망가야 돼. 그게 시스템. 예? 이런 도구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입증된 거예요. 성공 방법이 입증된 겁니다.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입증된 거예요. 역사성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로얄 클럽 이미 한 160명 정도 나오는 화보가 나왔잖아요. 이상 연봉 2억 넘는 사람들이, 그죠? 그 입증된 방법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걸어서 가는 방법, 말 타고 가는 방법, 기차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선택은 있지만 우리가 굳이 말 타고 걸어서 가다 보면 너무 늦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기왕이면 어떻게? 전복이 타고. 비행기 탔는데 제주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비행기 운전법을 배워야 갑니까? 아니면 티켓팅만 하면 됩니까? 그 티켓팅만 하면 되게끔 우리는 시스템 갖춰놨어요.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티켓팅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티켓팅에서 앉게끔만 만들어서 3년이 지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활용 안 하고 혼자 나가서 죽누구라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조금 흔들렸던 시스템을 다시 노종우 단장이 빨리 제대로 잡자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오늘 지난주는 저쪽 뒤에 안 찼었고 옆장도 안 찼고 밑에도 안 찼는데 지금 4층 꽉 찼고요, 5층 꽉 찼고요, 저 옆에도 거의 다 찼어. 바로 이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이런 얘기를 제가 혼자 한번 할 때 같이 듣게끔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도움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다시 내 입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어느 천년에 성공하냐고요. 그런데 이걸 같이 들을 수 있으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린 팀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홍진영 사장의 그 능력, 저의 능력, 노종우 단장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마인드예요. 그래서 회사가 좋은 마케팅,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건 회사의 시스템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을 카바에서, 센터에서 교육시켜주고 여러분의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스폰서가 그것을 안내해서 서로 이끌어주듯이 여러분이 이제 스폰서가 되면 또 신규하는 사람을 이런 안정화된 시스템에서 또 가리키고 끌어갈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 우리는 확보되어 있다. 이것을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가면 어떻게? 모두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너와 내가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의 구성원리예요. 그래서 BTC, 세븐코아, 판매사도 과정, 이런 식으로 지금 3단계로 체계화됐던 거를 이제 조금 단순화해서 어떻게? 복제 모드를 성공대학이라고 하는 성공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끔, 이미 이덕우 임페리얼, 김현숙 임페리얼, 노정국 크라운, 이런 분들이 걸어갔던 것들의 노하우를 집약집약해서 모아봤더니 성공의 8단계와 세븐코아 실천이 성공의 리더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정립된 거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성공의 8단계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세븐코아 실천하는 것들을 사례를 실제 필드에 뛰시는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실천하면서 같이. 그러면 이제 이 3기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화요일 날 양재동에 가 있습니다. 본사 시스템이 우선이니까 양재 부업가 시스템에 다 모이는 일. 우리가 먼저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줄 서는 일. 그게 선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스폰서한테 표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성공을 해서 먼저 가서 내가 앞자리에서 티켓팅을 하는 것. 이 순서가 여러분들의 결정에 대한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일이죠, 10일. 그 두 번째 주, 그죠? 10일 날서부터는 따로따로 했던 거를 사업 설명과 이 뒷부분을 따로따로 했더니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이게 호흡이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좀 앞사람이 약할 수도 있고, 이래서 검증된 사람부터 앞에 기초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뒤에 성공의 8단계와 세븐코아 방식의 자기가 자기 나름의 성공했던 성공의 길을 같이 한 묶음으로 하는 성공의 길 시간을 하고요. 그 한 주는 또 다음 주는 어떻게?
기초 설명에다가 성공 시스템, 지금 같은 우리가 꼭 성공의 8단계는 아니지만 성공에 필요로 하는 양식들 여러 가지 설득의 과학이라든지 개성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추상적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로서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격주로 서로 교대하면서 영양 공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일관되게끔 그리고 이미 검증된 최고의 리더들이 나와서 총장님들과 그 다음에 단장님 아주 단장님도 이제 화요일 날 나와서 이제 7월 달에 강의를 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뛰자 이게. 그래서 검증이 이미 돼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면 안심하고 데리고 와서 비전을 느끼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제 3기 성공 스쿨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어때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이 거절의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훈련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3개월 집중해서 판매사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대외적으로도 참 격동기예요. 이럴 때 살아남으려면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그 흐름에. 그리고 다음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잃지 말고 가셔야 돼요. 애터미는 이제 4세대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선정이 됐어요. 애터미 아자몰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알리는 일도 컨셉이 바뀌어야 돼요. 애터미를 어떻게 알릴 건가? 이런 부분도 새롭게. 아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홍 사장이 얘기 잘 해줬죠? 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몇 등급으로 여러분 진화해야 되냐? 창조주는 안 돼도 창조주와 같이 동업하는 신흥 부자 레벨 포노사피엔스 귀족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1950년도에 고지마의 섬에 원숭이 섬이 있었어요. 이 섬에는 고구마를 캐먹었어요. 고구마를. 땅에 있는 고구마를 캐서 털어먹었어요. 흙을. 그런데 1950년대에 천재 원숭이 하나 나타나서 이걸 씻어먹기 시작했어요. 물에다 씻어먹는 원숭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했어. 근데 계속 씻어먹으니까 애가 때깔이 좋아지는 거야. 몇 년이 지나니까 반질반질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이뻐지는 거야. 털도 뽀송뽀송해지고. 그러니까 친구 원숭이들이 따라서 씻어먹기 시작했어. 친구들 원숭이들이 다 씻어먹으니까 얘네들도 반질반질해. 건강해지네. 삼촌 원숭이들도 누나 원숭이들도 같이 씻어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100명 정도의 100마리가 동시에 씻어먹는 어떤 때가 딱 오니까 임계질량이 차니까 갑자기 선 전체에 수천 마리가 동시에 씻어먹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애터미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한국에서 다단계다 뭐다 막 손가락 하면서 계속 했던 분이 이제 어떻게 몇백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씻어먹을까 안 씻어먹을까요? 다 씻어먹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몇 년이 지나는데 생물학자들이 가서 그 섬에 가봤더니 안 씻어먹는 원숭이들이 있더라. 이게 열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공통점을 분석해봤어. 얘네들이 뭐가 공통점일까? 결론. 늙은 원숭이들은 안 씻어 먹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애터미를 하는 길, 안 하는 길. 현명한 선택을 해서 모두가 부자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비전을 정말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신 문호성 본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